전버거가 뒤졌습니다. 아침 출근해서 전버거의 사망 소식 기사를 접한 후에 마음에 별다른 어떤 동요가 없더라고요. 기쁘다거나 아니면 뭐 슬프다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좀 해봤죠. 자연사 했잖아요. 자연사. 촌수를 누리다가. 자연사는 뭐 언젠가 사람 죽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미 선반영되었다. 죽을 게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동요가 없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침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오더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오늘 저 문직이 까만 옷에 근조하는 느낌이네. 네. 전버거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출근하면서 문상 갔다 왔다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동양 사람이라서 이제 좋아하는 거죠? 별로 안 슬프네요. 저 선반영 돼가지고 많이 슬플 줄 알았는데 진짜 선반영돼서 그렇구나. 저는 오늘 그 뉴스 보고 저도 알고는 있는 상태에서 저희 점포에 외국인 백인 남성이 오셔서 이제 무언가를 결제를 하고 갑자기 이미 결제가 끝났으면 상호간에 그건 끝났잖아요. 거래는. 근데 결제를 하고 갑자기 전두환이 죽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이? 네, 백인. 한국말로? 네, 한국말로. 그래서 저도 그런 동요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나이가 90이래요. 그렇게 한국말로? 네, 한국말로. 그러니까 저도 그냥 때가 됐다. 그냥 요렇게. 근데 이 사람은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충격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선반영이 됐었나 봐요. 네.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바로 킹반영이에요. 킹반영. 뭘 해도 주가가 안 올라. 다 킹반영, 다 선반영 됐대. 그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전버거가 뭐 사고사나 암살 당했다고 하면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었을 건데 이게 자연사라서 자연사는 뭐 킹반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게 아닌가 이게 뭐 그냥 천수를 누리다가 네, 편하게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다기보다는 뭔가 어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내심 바랬는데 허무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호상. 네. 지금 저 보수 커뮤니티 뭐 댓글 이런 데는 전두환이 그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사망했다고 충격받아서 사망했다고 뭐 그런 자기 재산 없는데 뭐 우스갯소리를. 거지서. 그러면은 엄청 멋있게 복수를 한 거죠. 하여튼 뭐 아무튼 모든 게 킹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미 선반영돼 있는 감정적인 선반영이 돼 있는 영화 하나 보고 왔죠. 피넛버터 팔콘이라는 선반영된 영화. 그래서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고 감흥이 없는 영화를 한번 같이 보고 왔습니다. 학쟁이가 고른 영화고 어떻게 골랐다고요? 그런 거 얘기하면 듣는 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말을 안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예, 영화는 2017년도 뭐 요때쯤 영화고요. 19년도로 나오네. 19년도 영화고 1시간 37분. 감독은 타일러 릴슨, 마이크 슈워츠 그 더블 스토퍼 체제고요. 둘 다 뭐 전작이 없어요. 데뷔작인데. 그다음 주연 샤이아 라포프. 이 샤이아 라포프를 볼 때마다 내 기억 속에는 그 갓 데뷔한 청소년 어떤 SF물의 청소년 주인공. 그걸로 데뷔한 거 아니지만 유명하신 게 그 트랜스포머로 유명해졌었잖아요. 너무 이제 컸다가 아니라 이제 딴 사람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영화가 나왔는데 그 아역 이미지를 벗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수염도 많이 기르고 그 다음에 어떤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여러 남자 배우들하고 화보도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브래드 피트나 뭐 톰 크루즈 이런 사람들 옆에서 항상 수염 기른 모습으로 사진을 같이 찍고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청소년 티를 벗어 제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트랜스포머의 그 샤이아 러포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잭 갓세건이라는 이분도 이제 이름에 갓이 들어가잖아요. 킹, 갓,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뭐 대세죠. 주인공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다운 증후군 환자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다코타 존슨 이렇게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랄 게 별거 있겠습니까? 잭이라는 다운 증후군 22살 먹은 청년이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국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딱히 뭐 이런 다운 증후군인 환자들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시설이 아니라 어떤 양로원에 노인들,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는 노인이 아니라 그냥 그 나이 먹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모여있는 양로원에 혼자 청일점처럼 아니 홍일점처럼 22세의 젊은 사람이 그 안에서 시설에 같이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 환자라는 이유로. 잭은 항상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백 번을 계속해서 돌려본 비디오 테이프 속 주인공 이름이 뭐야? 솔트 워터 레드넥. 솔트 워터 레드넥이라는 프로레슬러 레슬링 학교에 입학해서 레슬링 기술을 배우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이 양로원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끝끝내 양로원을 탈출합니다. 한편 샤이아 러포프가 분한 타일러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잭보다는 뭐 한 서너 살 더 많아 보이나? 뭐 20대 청년 같아요. 이 청년도 가족도 없고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 유일한 가족이었던 형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주 친한 형, 좋아하는 형, 친형이 있었는데 타일러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형이 먼저 세상을 뜨죠.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영화가. 그래서 그 어떤 슬픔과 외로움, 죄책감 속에서 작은 시골 어촌 마을에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코타 존슨이 분한 엘리너. 이 엘리너는 이 양로원의 그 호스피스는 아니지, 양로원이니까 호스피스라고도 할 수 있나? 그 양로원의 어떤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 탈출한 잭을 찾기 위해서 잭을 추적하는 역할이죠. 잭의 뒤를 추적하다가 타일러와 잭이 함께 레슬링 학교로 향해 가는 길목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그 둘의 여정에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캐릭터입니다, 엘리너. 그래서 이들이 그 잭의 바람대로 솔트 워터 레드넥 거처를 찾아가서 이 사람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슬링 기술도 배우고 그러면서 한 단계 그러면서 이 외로운 사람들끼리 어떤 유사가족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마음 따뜻한 우리 모두에게 선반영돼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선반영돼 있다고 나는 선반영이 엄청 됐더라고. 야, 이거 뭔가 내용을 알고 보셨나 보다. 아니 난 그쵸? 처음 봤는데 이런 영화 너무 흔하잖아요. 많지 않아요? 이런 영화. 근데 이게 새롭다는 거는 뭐 장애인을 뭐 특별하지 않은 어떤 장애인을 너무 불쌍하게도 보지 않고 뭐 우리가 뭐 도와줘야 될 존재 이렇게 보지 않고 장애인을 그 주체적으로 보는 그런 영화들 많았죠. 많았는데 이 영화는 실제 장애인을 출연시켜서 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라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건 뭐 예전에 그 누구죠? 라니스터 그 키 작은 그 배우도 뭐 찍었던 그 철길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이.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냥 뭐 풍경 좋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유사 가족이 된다 하는 내용은 뭐 많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킹반영돼 있었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정한 약쟁이의 네. 어떤 변명을 한번 들어보죠. 네. 어떻게 눌러내는지. 선반영 되어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원래 자기 개발 서적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 책을 잘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사실이에요. 요즘엔 잘 안 보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 안 보게 되긴 한데 여튼 자기 개발 서적을 잘 안 좋아하는 거는 다 아는 얘기를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 다시 생각하니까
아는 얘기를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싫기는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씩 리마인드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 뭐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면은 좋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아는 얘기를 하는 심리학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걸 냈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처음 들어서 감명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 까먹고 있다가 한 번씩 생각하는가 해서 위로가 되는 말도 한마디는 있을 것이고 책 한 권 전체에 한마디라도 있고 네. 그럼 또 양식이 되잖아요.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따뜻하고 뜨뜻한 국밥처럼 든든하게 선반영 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항상 저걸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뜻하게 한 번씩 또 잊고 지냈던 그런 우리 셋이 이렇게 한 번씩 우애도 다지고 따뜻하게 좋은 마음도 이제 이 영화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 번씩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봐줘야지 아 맞다 이런 영화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이렇게 힐링도 저는 힐링이란 단어도 안 좋아하는데 또 필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힐링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영광 검색으로 내 머릿속에서는 만드레이크가 떠올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 잘 만드레이크. 좋아하시죠? 근데 저도 힐링 이런 단어 되게 안 좋아했는데 또 쓸 때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그런 단어가 또 필요할 때가 있는 요즘에 것처럼 그 힐링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그 어떤 계보가 있잖아요. 네. 뭐 예전으로 치면 내가 기억나는 거로 치면은 웰빙 웰빙이 있었고 웰빙 다음에 그다음에 힐링? 멘토 뭐 멘토링 뭐 이런 게 있어. 그다음에 힐링. 요즘엔 뭐가 있을까요? 워라벨? 워라벨이라고 하면 워라벨도 약간 치유란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서 그런지 모르는데 치유라는 단어가 옛날보다 더 많이 보이는 이 거예요. 힐링이잖아요. 아니 힐링이어도 한자어로 단어가 다르잖아요. 느낌. 치유. 그러니까 힐링이 이제 흔해져서 그런지 같은 건데 마치 다른 느낌 주듯이 뭐 치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약쟁이네 체육관 이름도 옵티머스 힐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웰빙이었다 바꿨잖아요. 옵티머스 웰빙이다. 웰빙 위에 그 나뭇잎파리 하나 이렇게. 네, 힐링 이렇게 바꾸고 이제 요새 그렇습니다. 영화가 뭐 이렇게 달고 달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네. 그런 영화 아니고 로튼 토마토 지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높아요. 영화의 그 평점이 전문가 지수가 95%고 관객 점수가 96%에 이를 정도로 미국 관객이 좀 이렇게 좀 수준이 낮다는 얘기야. 근데 항상 새로운 것만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알던 내용도 한 번 더 보고 맞아. 그랬지.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는 저도 참 선반영 됐어? 잘 봤습니다. 잘 봤어? 선반영 안 됐나? 선반영 지금 저는 제목 보고 다른 거는 하나도 안 찾아보고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상을 또 안 하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스테이션 에이전트. 스테이션 에이전트 맞아요. 그 키 영화도 작은 분 나오는 거. 그 영화도 생각이 나고 약간 저의 최애 영화의 머드 같은 그런 최애 영화예요? 그런 데서 다 선반영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저 막 뭐 와일드한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그 배경음악 같은 것도 좋고 따뜻한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럼요. 네. 저는 피를 나눈 가족만이 가족인가 그런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다들 따로따로 살지만 뭔가 정에 고파 있고 그래요? 약쟁이 지금 현 상태가? 아니 뭐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저야 뭐 항상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하지요. 자신 있네. 네. 비결이 뭡니까? 어쩜 그렇게 금술이 좋을까? 비결이 뭐죠? 공개해보세요. 그 비결인 게 있나요? 좀 되게 궁금한데요, 저는. 엄청 오래됐잖아, 결혼한 지도. 네. 엄청 오래됐는데. 저 혼자 이러고 있는 거라서 뭐 모르겠네요. 역시 짝사랑이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분을 또 모셔다가 또 네, 얘기를 그분, 한번 그럼 또 딴 얘기. 시간에
짝사랑이 완벽한. 지난주 주말간 그 지옥을 다 봤는데 6편밖에 안 되니까 내가 과연 제이 콘텐트리 주식을 팔아야 될 건지 더 보유를 해야 될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오자마자 봤죠. 팔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팔았어. 아니나 다를까 떨어져. 좀 별로였어요. 연상호 감독이 그냥 연상호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연상호 감독의 그 어떤 사회파 감독으로서의 면모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또 연상호 감독이 평상시 항상 그 견지해왔던 종교와 어떤 대중심리에 대한 회의 이런 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연상호 감독의 연출답게 거칠어 연출이 그런 거 보면은 그런데 세계관도 재밌고 좀 재밌어 볼만해요. 6편짜리 드라마를 볼만한데 유미의 세포들 이런 거보단 난 나을 거라고 봐. 유미의 세포들은 보진 않았지만 그건 무시해서 저도 안 봤어요. 보시는 분이 엄청 재밌게 보더라고. 여기서 언급된 걸 듣고서 막 보대. 다른 저걸 왜 보나 싶은데 아무튼 거기서 지옥의 내용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전혀. 갑자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초자연적인 괴생명체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예고합니다. 너는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고 지옥 갈 거다. 그리고 실제 그날이 되면 괴생명체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사라져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계속 발생해요.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 뜨문뜨문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냐 외계인의 소행이냐 아니면 조작이냐 하다가 그게 어느 날 우연한 계기에 유튜브로만 좀 증거 영상이 떠돌았는데 생중계가 라이브로 되는 사건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믿게 되고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죠. 이게 대체 뭐냐. 근데 그 이제 10년 전부터 유아인이 그 10년 전에부터 이런 일이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그 자료를 다 모아서 이건 신의 계시다. 인간이 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신의 계시다. 그래서 이 사회가 단죄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신이 직접 벌을 내리시는 거다. 라는 걸 설파하다가 그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그 생중계가 된 그 임팩트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이제 동조를 하게 되면서 이 사회가 그 한 방향으로 가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우상화되고 유아인이 그 다음에 유아인 뒤를 잇는 이대 교주가 나타나면서 유아인이 애초에 목표했던 신념에서 좀 그게 변질이 되고 유아인의 뒤를 이은 이 집단은 종교 집단화되면서 국가 이상의 권력을 갖게 되는 내용만 들었을 때 너무 재밌겠네요. 연상호스럽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유튜버들이 이제 막 초창기에 막 이 신의 계시다 맞다 저 유아인이 하는 말이 저 유아인 사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진짜 맞는 말이다 하면서 어떤 광팬들이 초창기에 생기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 폭력성을 띠게 되면서 스스로 이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자경단을 꾸려서 막 처단하고 다녀요. 신의 일을 자기가 도와야 된다면서. 그런 멤버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유아인을 아주 추종하는 인터넷 방송 비디오 자키예요. 그렇게 말 안 하지 요즘은 유튜버. 그래서 비디오 자키. 90년대 말 세기말에 나왔던.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유튜버가 나중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선동해왔고 자기가 믿었던 그 신의 계시라고 믿었던 그 논리가 어떤 벽에 부딪히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동안의 논리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그때 얘가 혼란에 빠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야 메시지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하면서 신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막 폭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영화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선명하게 아주 처음에 시작 장면부터 등장인물의 입으로 말을 그냥 해줘요. 친구는 스스로 선택한 가족이다 라면서. 그래서 이제부터 그 얘기를 들려줄게.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뭐 이해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뭐 이제 따뜻한 영화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그 샤이아 라포프와 그 다코타 존스 또 선남선녀의 또 아름다운 그 알콩달콩한 또 러브라인 썸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특히 다코타 존슨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난 남자라서 다코타 존슨만 보였는데 샤이아 라포프도 괜찮았나요? 아니요. 엉덩이 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 그랬나? 아니 못 본 근데 척한다, 저는 그거보다
저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것이 미국 문화인지 아니면 개인의 그건지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슈퍼마켓에서 처음 만나잖아요. 근데 그 샤이아 라포프와 다코타 존슨이 네.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처음 만나게 되죠. 네, 처음 만나는데 타일러가 막 돈이 없어서 뭘 못 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2달러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살려다가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하면서 굉장히 쪼들리고 그렇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쁜 여자가 자신감 떨어지는 나타나니까 상황. 네, 이쁜 여자 나타났더니 갑자기 이렇게 바로 말 걸고. 네, 바로 말 거고 막 추파를 던지고 막 전화번호도 갑자기 그러잖아요. 근데 저것이 미국 문화인가 아니면 개인의 성향인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상황이랑 좀 말이 안 돼.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비해서 과도하게 자신감 있죠? 네, 상황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정말 안 좋았는데 너무 너무 당당하게 막 자신감 있게. 예. 당연히 자기한테 넘어와야 된다는 듯이. 예.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왜 저게 원래 저러는 거야? 아니면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미국 문화냐 아니면 네. 개인의 일탈이냐 개인의 일탈? 그 궁금하다 이거죠. 네. 이 샤이아 라포프의 이 다음 작인가 사실 제가 본 거는 작년에 봤어요. 그녀의 조각들 요 다음 작품이네요. 그녀의 조각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바네사 커비 그 About Love, About Time, About Time이라는 영화에서 그 여주인공의 착한 창녀처럼 생긴 친구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저 뭐죠? 그 분노의 질주 거기서도 나왔었고요.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에서도 나왔던 주목받는 차세대까지는 아니고 이제 전성기를 이제 누릴 영국 출신 배우죠. 아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외모를 가진 배우인데 이 배우와 샤이아 라포프가 부부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녀의 조각들이라는. 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부인이 이제 출산을 할 건데 둘이 부부인데 출산을 할 건데 그 출산을 자연분만을 하기를 원해요. 병원에서 하면은 그 뭐 그런 거 뭐라고 하죠 그거 아나키? 아나키 같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병원에서 그 하면은 애 면역이나 이런 거에 안 좋다 해서 자기는 최대한 그 자연적인 분만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그런 걸 도와주는 분만사? 산파? 와 그 계속 준비를 해가요. 몇 개월에 걸쳐서 그 출산의 준비를. 그러다가 출산하는 당일날 그 산파가 어떤 일이 출산 타이밍이 좀 어긋나면서 약속된 시간에 못 오게 되고 새로운 산파가 대타가 와서 그 출산 과정에서 애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 간의 부부 생활도 좀 작살이 나고 그리고 그 산파와의 그 법정 싸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에서 재판정에 쓴 엄마, 그러니까 피해자죠. 이 여자의 어떤 그 고뇌, 뭐 이런 게 이제 영화의 내용인데 거기서 이 샤이아 라포프의 전라가 나옵니다. 물건이 어마어마해. 나 깜짝 놀랐어. 절대 피넛버터가 아니야. 짱어.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다. 항상 라는 것을 대본과 상관없이 대본에서 얼마나 비참하든 뭐든. 네, 왜냐하면 그 본인이 캐릭터를 연기함에 있어서 어떤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도 이제 설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서 나는 뭐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고 싸움도 이렇게 못하면서도 동네 그 깡패는 아니고 동네 건달들네 집에 가서 불도 지르고 간큰 행동 막 하잖아요. 네. 그 정도 백분이 있는 사람이야. 왜? 나는 자기는 근본이니까 확실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녀의 조각들 영화 참 괜찮습니다. 샤이아 라포프의 그 거물도 이제 샤이아 라포프가 이 정도의 거물이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영화 되겠어요. 저는 별점 2.5점 줬네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이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뭐야? 그냥 그 미국 서부 해안 아름답대. 아름다워. K 매드맥스 그 짤 아세요? 태안인가 어딘가 그 뻘이 간조 때 이제
바다에 잠겼던 뻘이 드러나면서 육지가 열려서 저쪽 어디 섬까지 이제 길이 나는 거예요. 거기를 그 할마시들, 어촌 할마시들이 몸빼 입고 뭐 고무장갑 끼고 장화 신고 경운기에 4-5명씩 타서 그 섬을 향해서 쫙 뻘에서 경운기가 가는 그 장면을 K 매드맥스예요. 부가함샷으로 찍어놓고 K 매드맥스라고 있더라고요. 뭔 얘기하잖아. 하여튼 그것처럼 그 아름답더라고. 그 뭐야 그 서부 해안에 섬도 아니고 그 길쭉한 반도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걸어서 뗏목 타고 이렇게 가는 뭐 그런 풍경들이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요즘 왜 뭐 할 말이 없어? 질문하십시오. 근데 다 알려줄게요. 없어요? 이 영화의 가장 그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잭을 괴롭히는 어떤 동네 초딩이 있죠. 잭이 수영을 못 하는데 네. 어떤 다이빙 때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라고 막 갈구고 있어요. 그 네. 초등학생이. 네. 타일러가 저 멀리 어디 딴 데 갔다가 돌아오다 그 장면을 보고선 가서 야 하지마 걔 수영 못해 막 하는데 애가 막 뭔 상관이야 씨발 하면서 막 해서 또 밀다시피 해서 물에 빠지죠. 그러니까는 네. 타일러가 막 쫓아가면서 물로 뛰어들기 직전에 애 아구창을 한 대 날리고 뛰어들잖아요. 야 이거 호쾌하더라고요. 그 촉법소년의 아구창을 망설임 없이 날릴 수 있는 이런 호쾌함. 역시 미국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미국의 어떤 동물적인 사회 체계가 잘 반영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됐으면 아마 학부형이 와서 애를 때렸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동 학대니 어쩌니 하면서. 근데 미국은 그런 어떤 우리나라는 서로 막 멱살만 잡아도 뭐 쌍방 폭행해가지고 막 경찰서 조사받고 하잖아요. 미국은 내 영화로밖에 못 느껴봤지만 뭐 그 퇴직하면서 막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막 코 막 절절 나고 그러면서 나갈 때인데도 아무 이상 없고 그러던데. 고소 안 당하던데. 영화로 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영화. 미국이 아니, 얼마나 고소가 많은 나라인데. 오피스 수의 나라긴 하지만 그 오피스 같은 그 시트콤 와서. 그건 시트콤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잘 몰라서 뭐 안 가봤어요. 몰라요. 그랬습니다. 그 장면이 참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장면이었어요. 그 애를 탁 치고 물로 뛰어드는 주인공. 주인공이 그래서 수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죠. 2가지 수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다음 장면에 그 타일러를 뒤쫓는 그 동네 건달들이 와서 네. 그 꼬맹이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너 그 타일러 사진 보여주면서 얘 봤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애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 봤다는 얘기를 안 해. 자기 때린 그 형인데 또 맞을까 봐서.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나 이 장면이 좀 웃기더라고. 아무 장면도 아닌데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장면. 이 영화에서 이제 떠오르는 게 또 뭐 있을까요? 가족, 뭐 여행, 그죠? 여행 안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또 괜찮네요. 근데 여행을 요새 못 가잖아요. 아니요, 갈 수 있던 때라도 사실 뭐 그렇게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었는데 못 가서 그런지 왠지 더 약생 못하게 하면 더 하려고 하니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영화들 보면 그냥 그런 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그건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힐링이 된다. 네, 점수가 그런 힐링. 식으로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내용 위주로 봤으면 요즘에는 배경이 아름답고 막 그러면은 조금 더 그냥 좋더라고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또 이게 약간 재밌는 힐링 금지어요 이제. 힐링 쓰지 마. 재밌는 요소, 웃긴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뭐가 웃기죠? 뭐가 웃기냐고 하면 처음 웃긴 장면은 뭐냐면 그 탈출할 때 탈출 방법을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철창을 이렇게 해가지고 철창을 그거는 벌려주죠. 기억해두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다음에 혹시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탈출을 몸에 비누를 바르고 창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딱 나가면서 장면이 바뀌잖아요. 근데 뭐 혹시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가 싶은데 1층이었잖아요, 그게. 만들어내네. 아니 진짜 엄청 웃겨요. 얼마나 그거. 웃을 일이 없으면 평소에. 여기 나오네. 봐봐요. 나오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아니 1층 같아 보이는데 저는 자기가 보이고. 저는 1층인 근데 줄 봐, 알았는데. 다음 장면 봐봐요. 쿵.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아니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그리고-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웃으면 안 되지만 이 그 뛰는 거?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이 외모 얘기하려고 그러죠?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좀 의도한 게 있지 않을까요, 감독이?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아, 근데 저는 처음에 나오기 전에 옷부터 던졌어야 되지 않나. 그거를. 그렇지 왜 뻘고 벗고 도망가? 예, 그거를 옷부터 던지게 할아버지가 그것까지도 알려줬어야 됐는데. 그리고 예. 약간 하얀 반스나 이런 것들이 예 감독의 어떤 의도가 그래도 있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옷 던지고 이런 생각 다 했을 거거든요. 음. 근데 약간 그 장면들을 조금 더 뭔가 더 부끄럽게 만드는 상황이라든지 그렇게 일부러 조금 설정한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 캐릭터가 귀엽게 네. 이렇게 나와 보시다시피 편집해 주십시오. 요번 회차에 대해 준비한 건 요만큼이야. 허브밖에 없어. 그런 거 치고는 되게 많이 아 그리고 이거 하나도 이 없습니다. 오라고 중간에- 해야겠다. 중간에 낯선 오두막에 가가지고 배를 훔치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아, 근데 네. 그 할아버지가 앞에 안 보이는데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도둑놈들 왜 내 거 훔쳐가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총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너 흑인이냐 백인이냐. 백인이다 하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고 막 진짜 당장 쏴 죽일 것처럼 하다가 뭐 너 신을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고 했더니 표정이 싹 바뀌면서 그럼 좋지 이렇게 되잖아요. 들어와서 얘기 좀 할까? 이렇게 바뀌면서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이렇게 좋은 장면을 뽑고 아니. 하지만 아니 이거 정말 괜찮은 영화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항상 새롭고 자극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한 번씩 따뜻한 세상이구나 하는 네. 것도 느끼고 미국의 그런 전원도의 아름다움도 보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질문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 잭의 평생의 소원이 솔트 워터 레드넥의 레슬링 학교 그 비디오 테이프는 한 10년 전에 나온 비디오 테이프라 이미 그 사람 아직 레슬링 학교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잭한테는 그게 이제 최신 정보이자 유일한 정보여서 그렇죠. 그 사람한테 레슬링 수업을 받겠다라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그걸 결국엔 이루잖아요. 레슬링 네. 수업을 받고 첫 이제 실전 경기를까지 뛰게 되죠. 동네 누구네 집 뒷마당에서 열리는 아주 그 미국의 그 시골 마을 진짜 놀이거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주민도 한 200명이나 살 것 같은 뭐 그런 동네에서 한 구석에서 열리는 거지만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자신감에 차 있었단 말이에요. 난 반드시 슈퍼스타가 될 거라고 막 하면서 그 여행을 떠났잖아요. 네. 막상 이제 경기를 앞두고 나니까 애가 얼어갖고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엄청 원해왔던 건데 막상 그거를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기회가 왔더니 그 손에 쥐기가 겁나는 거야. 항상 그런 경우는 항상 있지 않아요? 항상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네. 뭐 당연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데 하기 전에는 잠이 안 와요. 제가 이런 계통의 사업을 2번 정도 열었다 닫았다를 했는데 예, 뭐 계약을 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뭐 당연히 뭐 잘 되든 못 되든 이러면서 하는데 막상 하기로 하고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아니다.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계약할 때는 아무 생각 없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 계약한 날 밤부터? 네. 열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긴장이 되고 항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 막 항진 이런 상태 뭡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과하게 깨어 있는 각성돼 거예요. 있는 상태? 예.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진짜 더 잠이 안 올 것 같고 손도 떨릴 것 같고 이래서 커피도 아예 안 먹고 그랬었어요. 2번 다. 근데 그거는 내가 이거를 내가 엄청 원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꽤 이 원했으니까. 개업이라는 거를 예. 내가 그 어떤
정말 예전부터 원해왔던 내가 나의 꿈이 나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태까지 그런 염원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대단한 남편과의 염원. 결혼에 꼴이 냈을 때 그 뭐 대단한 염원이에요, 어? 결혼이? 엄청 네. 짝사랑한 거 아닌가? 엄청 아유, 그렇진 5년 동안 않아요. 쫓아다녔다는 네, 아, 염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거 없어요? 잘 잤는데.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대단한 염원이 있나요? 혹시 이 작가님은 그런 있으세요?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죠. 뭐 뭔데 뭐 아닙니다. 내가 너무 좋아했던 여자 드디어 그럴 줄 좋은 밤을 보내게 됐을 때 알았- 그런 얘기인 그 줄 알았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하겠어요. 흘러가니까. 네, 어. 그래서 그때 그 막상 이제 좋은 밤을 보내게 돼서 음. 방까지 들어갔어. 음. 샤워도 다 하고 음. 할 이제 다치 이불 속에 딱 들어가면 뭐랄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상상했던 그게 아닐까봐. 게 뭐 그렇게 어릴 때는 아니에요. 그렇게 뭐 그런 어떤 뭐 좋은 밤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럴 때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내가 이걸 하면 얘의 그 가진 내밀한 곳까지 남들 모르는 곳까지 내가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정서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 그런 한 가지 더 관문을 넘어가는 게 좀 망설여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실컷 그 흙만 내놓고 그 관문을 안 넘어간 적도 꽤 있었고 오히려 내가 엄청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여성이지만 어떻게 우연찮게 그렇게 진짜 서로의 합의에 도달해서 그런 좋은 밤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한 번도 망설임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좋아했던 내가 염원해오던 그런 분들과의 그때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보장면 그 창고에서 출전 대기하고 있는 잭이 나 무서워하는 그 장면에서 좀 살짝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힐링 될 뻔했다. 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또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저 누군지 모르니까요. 말해벌레를 쥐어짜내고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또 그리고 이제 가야죠 집에. 10시가 다 됐습니다. 10시가 다 돼. 갑자기 저희 아내가 또 뭔가 망설였던 그런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뭘 망설였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한 달 있다가 갔거든요. 프랑스로 갔죠 그때. 아 진짜? 프랑스 어디로? 그 시절이었지. 남부? 파리. 파리 무슨? 그래서 파리 갔는데 그 이제 가면은 쇼핑하잖아요. 명품 사고. 샹들리제 또 갔어? 네, 그 가가지고 이제 명품을 샀죠. 뭐 큰 것도 아니고 쪼매난 거 뭘 한 개 샀는데 한참을 고르더라고요. 몇 시간을 거기서 매장 안에서 한참을 진짜. 그 시간도 다 돈인데. 그러니까 놀러 가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니 화가 났는데 어쨌든 한참을 해가지고 뭘 하나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면 줄이 또 엄청 길잖아요. 계산하는 것만 해도 중국 사람들도 막 많고. 아, 중국 사람 비하한 겁니까? 아니요, 중국 사람들이 많다는 많다. 얘기죠.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한참을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갔죠. 가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를 제가 이제 이제 직원한테 주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여보 이거 지금 사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뚜껑 열렸어, 안 열렸어? 제가 그래서 먼저 화를 내려고 했는데 직원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막 화를 내가지고 결국에 결제를 무사히 하고 직원이 수완이 있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막 줄줄이 서가지고. 내야 살 것 같은 사람한테 화를 내고. 줄줄이 서가지고 막 결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줄줄이 기다리는데 그 앞에서 이제 결제하는 그 앞에서 막 둘이서 우물쭈물 쫓겨난 사람 둘이가 막 한이 많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가방을 사신 거예요, 샤넬에서. 네. 샤넬이에요? 왜 샤넬이야? 샤넬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 바로 말 했어요? 말 안 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들은 거 같지?
샤넬 갖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게 듣자마자 그냥 네. 나는 샤넬에서 에피소드인가 보다라고 자동으로 생각.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사셨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새는 뭐 그게 올랐잖아요, 샤테크 가격. 하신다면서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많이 샤테크 올랐다. 한다고 사람들. 거봐, 그러니까 왜 망설이냐고. 혼을 내주죠.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 다 돈 되고 10개 사오지 그랬냐고. 어? 응. 망설여서 시간만 낭비했다고. 하면 싸움이 되겠죠. 이거 또? 살까 네. 저거 살까 할 땐 2개 다 사면 되는데. 약쟁이는 뭐 명품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없어요. 아무튼 약쟁이는 뭐 없어도 약쟁이가 명품이니까 이런 게 싸이월드 감성이죠. 이런 말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선반영되어 있는 영화. 안 봐도 본 것 같고 봤지만 안 본 것 같고 뭐 그런 영화야. 아니 보면 본 거지. 그래도 한 번 보면은 네 만족할 만한. 볼만해요. 왜 그렇게 영화를 그러니까요. 싫어하시죠? 뭐 그렇게 이 영화를? 모르겠어요. 이거 사람 되게 그러네. 지옥, 샹치,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이렇게 보다가 MSG 막 쳐져 있는 것도 완다비전 뭐 이런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영화에 빌런도 없고 빌런도 어. 없고. 그 심심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음. 이게 그 사람들의 처지가 좀 이해가 되는 그 장면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얘를 뒤쫓아서 습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물러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근근히 먹고 산다 라는. 솔직히 타일러 잘못했죠. 남의 사업장에 그렇게 그치. 불 지르면 안 되지. 그렇지, 나 잘못했지. 여기서 처음에 양로원에서 타일러가 탈출하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 다코타 존슨이 타일러가 아니라 잭을 앞에 앉혀놓고 타일르죠. 너 자꾸 탈출을 하면은 요주의 인물로 지정이 돼서 후진 시설로 옮겨진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타일르는 거죠. 그때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숙여가지고 가슴 푹 파여진 걸 입고 있으면서 훅 숙여서 이렇게 타일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은 원래도 그렇게 막 다니는데 그런 걸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생각하는 게 한국식 마인드. 그러니까 한국식 마인드로 한번 평가를 해볼 때 여기서 다코타 존스 엘레노어가 잭한테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흘려 안 흘려? 아니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정도인데요. 식사 시간에는 쓱 지나가다가 우리 잭 스윗하기도 하지 여기 할머니한테 푸딩을 양보하다니 하면서 아니 그 정도 칭찬도 못 해주면 스윗하다가 뭡니까? 소 스윗이래. 조심해야 돼요. 그런 얘기는. 그냥 참 다정하구나 이거 번역을 하자면 너 참 우리는 다정하구나 이제 K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지나가면서 윙크를 이렇게 하고 지나가. 그 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타일을 때는 이렇게 싹 그냥 근데 숙여가지고 타일려. 만약에 흘린 거라고 치면은 잭은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그 정도는 일상 대화라고 생각하니까 잭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아니 잭은 그냥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애라 넘어간 거고 엘레너는 수작을 부렸다. 재미로. 진짜 너무하네. 그 정도 다정하게도 못하면. 이거는 편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 얘기한 것도 좀 편집해 주십시오. 신혼여행? 아니요. 그것도 편집해 주시고. 뭐 나가요? 여기서 뭐 나가요? 선택해. 하나만 선택해. 오늘 다 안 나가고 그거 나가겠네요. 지옥. 지옥만 따로 해요. 지옥만 올려주십시오. 지옥 편이야 오늘? 네. 내 것만 자르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족을 선택하는 그러한 영화 피넛버터 팔콘. 왜 피넛버터 팔콘인고 하니 피넛버터가 이제 영화의 중요한 오브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브제로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목에 붙인 건데 글쎄 그냥 피넛버터 팝콘에서 약간 비틀어가지고 그걸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팔콘. 팔콘은 제가 이제 팔콘 캐릭터를 좋아해서 팔콘인 건데. 네, 약간 그냥 그거를 약간 뭐라고 하죠? 언어적 유희 같은 느낌으로 제목을 만들고 싶은 의도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그 뗏목을 타고 가는 장면에서 다코타 존스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레디컬 페미니즘 진영의 손 모양이 있잖아요. 손 모양. GS 편의점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손 모양을 써가지고 여기서 뗏목을 타고 갈 때
다코타 존슨이 타일러한테 물어봅니다. 얼마나 가야 되냐. 그러니까 타일러가 뭐 이 정도 가면 된다. 그러니까는 다코타 존슨가 그 손 모양 그렇게 하면서 요 정도가 얼만큼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넛. 이것도 빼야 될 것 같아요. 피넛이다. 다 집어넣죠. 아, 네. 뭐 기억 넣을 거면. 논란 이거 지금 나왔으면 논란 엄청 됐습니다. 손동자고. 일베. 저 사실 그 생각 잠깐 했어요. 아 진짜요? 두 번째 볼 때. 진짜요? 네. That much가 how much냐 있습니다. 그럼 난리 날 법했는데 네. 흥행됐으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흥행이 안 돼가지고 아, 다행히도 다행이죠. 한국 사회의 반향을 보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열 받을 것 같아. 누가 나한테 그 손동작을 하면 아니, 나한테 내가 열 받는다는 게 아니라 열 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자기는 이거보다 큰데 이만하다고 하니까 열 받지. 나는 안 열 받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는 요만하니까. 나는 뭐 머리만 크고 다 작아요. 손도 작고 뭐 눈도 작고. 근데 아니 더 그거보다 한 2cm 더 큰데 요만하다고 하니까 열 받지. 그러니까 막 풀발기 해가지고 막 아니라고 욕하지.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지 마요.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뭐를 내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큰일 났다.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영화니까 영화를 보고 잘 좀 선택을 해라. 아니, 일부러 그냥 망치시는 좋은 거예요. 영화인데 제가 아니, 나는 요런 식의 힐링. 그런 힐링 키워드를 알러지가 있으시구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도 없고 별로 이게 뭐 없어요. 그래도 앞으로 한 2번은 내가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엔 누가 오죠? 선반영된 영화 네. 하나 해봤고요.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차례지. 어쨌든 모든 것이 선반영된 영화 여러분도 같이 선반영 당해보시길 바라면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선반영이 왜 뭐 비하야? 선반영이 비하죠. 비하야? 네. 비하지. 주식 뭐 오를 줄 알았는데 선반영 됐다 그러면 존나 열받으니까. 기대 이하라는 거잖아요. 선반영은. 근데 이런 게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편안하고 따뜻하게 그런 게 볼만한 한 번씩 영화입니다.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 영화 내내 나오는 저 맹글로브 숲이 우리나라 맹글로브 바다에 자란다는 그거죠. 바다와 하구 강하구의 중간지대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에 형성되는 숲인데 우리나라에도 한 2군데 정도 있을걸요? 고양시 파주인가 고양시인가 거기 있어요. 그 맹글로브 아니 거긴 람사다 습지인가? 거기 괜찮습니다. 보기 드문 형태의 생태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형태 띄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발목지레가 유명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반영된 영화 다 같이 봤고요. 다음 주에 다시 반영되지 않은 영화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유지였습니다. Rule number 1, don't slow me down. Rule number 2, I'm in charge. Hey, what's rule number 1? Party